네, 반갑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1% 넘게 상승하면서 3,449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엄청나죠? 오늘 3,450, 잘하면 3,500도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헛된 꿈을 꿨지만, 네, 거기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3,449도 엄청납니다. 네, 잘 가고 있어요. 지금 10하루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순매수를 보였다는 거죠. 이 구간이 그냥 평상시에 나타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1조 7천억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히 마음먹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의 물량이고요. 그동안 매수를 많이 해줬다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전자에 임박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7만 9천 원대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장중에 35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강세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부장 애들도 신고가 빵빵 터지고 있고요. 수익률이 30% 40% 그냥 우습게 나오는 그런 장이 돼버렸어요. 여기다가 이제 방산주, 원전주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도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조선주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지만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조금 크게 올라왔습니다. 방산 원전이 일단 둘 다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조방원에 꼽사이 껴가지고 움직였던 게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한 방에 죽지는 않죠.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들어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서 일단은 상승에 대한 패턴들을 글쎄요,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방산도 또는 원전은 근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알아서 생각도 하시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일단 수주가 나오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풀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조선은 어쨌든 오늘은 호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묶여있는 모습이었고 방산이 오늘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좀 있었다. 원전도 오늘은 재료가 좋아서 반등이 좀 있었다. 이런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3,452포인트 장중 고점 찍어줬고요. 3,449포인트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전히 과매수 국면이고요. 여전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조정이 한번 나올 때도 됐는데 조정의 타이밍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개인들이 많이 달려들 법도 한데 아직도 시장은 관망세가 더 우세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올라올 때 열심히 팔아먹는 모습이 좀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쓸어 담는 모습이에요. 기관들도 움찔움찔하는 상황 인데 외국인들은 거침이 없네요.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흐름이 매우 좋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쫙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을 매도를 쳐가지고 코스피로 넘어가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량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예전에 이제 물량이 많았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까지 올라가려면은 지금 제법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 포인트가 거의 4,000포인트 가깝게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수급동에 한번 볼까요? 오늘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을 삽니다. 1조 7천억이요. 개인들은 1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개인들이 걸어놓은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걸로 끌어들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정말 멋진 랠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연말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수기 진입하고 실적 기대감이나 또는 배당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실린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금융투자 움찔해가지고 매수 들어왔는데 막판에 좀 덜었고요. 그 부분 이상으로 외국인이 추가 매수로 더 들어갔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는 너무 오르는데 라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기 좀 벅차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을 텐데 외국인들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달리는 모습이라서 매우 강한 상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의 움직임에 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역시 반도체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79,400원입니다. 마무리 79,500원까지 갔다가 79,4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여전히 과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닉스 5% 상승 마감했는데 35만원을 찍지는 못했죠. 지금 35만원을 이제 넘겨서 마감 못했고 장중 고점은 35만 4천원까지 찍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좋은 상황입니다. 다 좋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시총이 470조까지 늘어났고요. 하이닉스는 250조 원대를 넘어가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분위기 다 좋은 상황이니까 이쪽 보시면 되고,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지금 시장 상황이 여기 42포인트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3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장 다 올렸다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을 받으면 시장의 상승도 멈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제 멈출지 모르겠네요. 자,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은 조금 약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방산주 좋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7%나 올라오면서 반등, 나 아직 살아있다고. 자동차는 그냥 보합이에요. 자동차 보합이고요. 은행주는 KB금융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조선주는 그냥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뭐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그런 모습, 눈에 잘 안 띄는 모습이죠. 자, 그런 형태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산주 쪽이 조금 강한 모습, 이제 재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런 가자지구 공격,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 방위 쪽 관련한 모습들 이렇게 돼 있고, 삼성전기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좀 시들시들했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많지 않았고, 방산주 LIG 넥스원 9% 올랐습니다. 하나시스템도 6% 올랐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주 쪽, 또 아까 보셨던 대로 원전주 쪽 강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들 방산주 쪽에서는 이제 유럽 쪽 이야기라든지 뭐 등등의 계속적인 어떤 수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흐름을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계속 담보가 되어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비리비리합니다. 네, 비리비리 하고요.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바이오 쪽이 조금 내리는 모습이 있었고, 로봇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두산 로봇 같은 경우는 안 빠졌지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뭐 등락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중소형 로봇주들, 네, 어제 많이 올랐던 거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 물량이 아마 방산이나 원전 쪽으로 넘어갔을 것 같다 판단되죠. 원전도 미국과 영국의 이런 원전 협약,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모습이라서 둘 다 방산하고 원전이 둘 다 호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역시 소부장 애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물론 빠지는 애들도 있지만 네, 싱싱하게 올라온 종목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아주 많이 끌고 올라가지 못했고, 네, 그냥 보합 수준에서 약보합으로 살짝 내려가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을 보시면 코스피 쪽 먼저 볼게요. 300개 올랐네요. 300개 상승이고요. 571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보통 이럴 때는 주가 좀 떨어지는 게 맞는데 말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3개 상승에 941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시장이 올라 버렸어요. 그죠? 희한한 일입니다. 자, 상승률 보시면 코롱 이쪽이 이제 상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지스가 상한가 들어갔네요. 노을, 미스터 블루. 야, 미스터 블루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거 좀 아쉽죠? 키다리 스튜디오는 조금 오르다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내일 조금 반등 나가는 거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상승 포인트는 뭐 한라캐스터, 캠트로닉스 등등등등 네 있고, 전자 부품이라든지 소부장 쪽 관련 종목군들이 눈에 좀 띄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방산주들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진행됐고, 원전주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더전 비전도 9%나 올랐네요. 아이구야. 자, 아무튼 네,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동부 하이텍, 잘 오르네요. 얘네 둘이 하필이면 네, 지난 특강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자, 그래서 37개가 일단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2.63,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2.63이면 하락률 볼게요. 자, 코이즈, 네이처셀, 소룩스, 그 다음에 뭐 파미셀, 큐라클 등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8개네요. 8개 정말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한 종목들, 로보라든지 뭐 제닉스 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뭐 등등의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거 네, 하락에 대한 포인트들이 나타났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쭉 내려보면은 2.24니까 플러스 0.4 정도 잡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하는 것은 더 신기하고요. 자, 계좌 상황은 일단은 네,
그냥 뭐 자동차가 오늘은 그래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반도체가 신고가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는 1% 넘게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뭐 1.5, 많이는 한 2%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 내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렸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내린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한 2% 가까이도 나올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한 1%는 일단 넘고요. 1.5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상승은 나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매매 동향 볼게요. 정말 궁금하죠. 오늘 뭘 샀나? 기관은 삼성전자야. 네, 690억. 이쪽은 많지 않아요.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SK 스퀘어도 오늘 매수 들어왔고요. LIG 넥스원, 네, 방산주 쪽 매수가 좀 들어와 있어요. 현대건설, 원전 쪽 섹터에서 매수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있고요. 방산주 쪽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자, 매도는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 APR, 그 다음에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기대되는데요. 외국인들 삼성전자 1조 원 사버립니다. 네, 와, 엄청나다, 그죠? 삼성전자 단일 종목의 1조 원 매수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1조 원 순매수.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2,700억. 그리고 SK 하이닉스 2,500억. 나머지는 방산주들. 방산주 쪽에 매수가 있긴 있는데 이쪽은 기관 쪽이 매수가 훨씬 많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원전 쪽 매수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방산 쪽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 근데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쪽이 더 많다. 매도는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기아, 자동차는 아직 매도하고 있네요. 예, 이게 포지션이 확실히 정해지면은 아마 매수를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BHI, 원전 관련 섹터들은 또 올라올 때 매도 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은행주, KB금융 매도가 좀 나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등으로 매도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방산 쪽의 움직임과 조선 그 원자력 쪽 움직임들의 매수가 조금씩 관여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쪽 섹터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여전히 힘이 센 것은 네, 반도체 쪽이긴 한데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 현상이 강하죠. 특히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강한데, 뭐 강해서 나쁜 건 없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크게 오르잖아요. 그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라면은 삼성전자에게 또 단기적 흔들림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고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체크하시고요. 어쨌든 계좌가 잘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네, 9월달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계좌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9월달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네, 많을 걸로 생각되네요. 네, 일단 1%씩만 잡아도 벌써 10% 넘잖아요. 근데 누적으로 해서 보면 와, 9월달 수익률만 네,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즐거운 비명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오늘도 즐거운 상상하시면서 편안하게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